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조교수 유재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이 느리고 더딘 아이와 대화하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외래진료의 언어 발달이 느려서 찾아오시는 부모님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빠르면 18개월부터 만 3, 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할 때 걱정이 되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말이 느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치이게 될까봐 반대로 다른 아이의 물건을 뺏거나 손을 대는 등 행동화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해서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풀어드리고자 오늘은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린 원인은 무엇인지, 평가를 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이 느린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실까요? 말이 느린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느린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발달성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특별히 청력이나 뇌병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관련 영역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말이 늦어지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전적인 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언어 이해나 사회성에는 이상이 없는 표현 언어 장애와 언어 이해, 표현 모두가 나이에 비해서 저하되어 있는 혼합형 언어 장애 형태로 나타납니다. 혼합형 언어 장애라면 환경에서 언어적인 자극이 충분해야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말이 느린 원인 중 다른 하나는 언어를 담당하는 근육 조절 능력의 발달 지연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아이들은 소리를 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입술, 혀, 턱 등을 움직이고 조화롭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체로 발음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시옷, 쌍시옷, 리을, 지읒, 쌍지읒 등의 발음은 만 2세부터 출현을 하지만 만 4, 5세경까지는 아이가 숙달하기 어려운 발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 먹었죠? 모자 떴다? 풍던 불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음의 오류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조음 장애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청각이나 신경학적 결함이 없는데 조음의 문제가 있는 경우 기능적 조음 장애라고 이야기하며 신체적 문제로 인한 경우는 기질적 조음 장애라고 합니다. 말이 느린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는 전체 인구의 1% 정도 해당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연령에 기대되는 발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2 표준 편차 이상 지연되는 경우, IQ로는 7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장애 아이들은 대개 말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놀이의 수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등이 전반적으로 느리게 발달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애착 형성이나 눈맞춤, 호명 반응, 제스처의 사용, 관심을 공유하는 행동 등은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통상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이 만 2세경 150개에서 300개 단어를 사용하고 두 단어를 연결하기 시작하는 데 비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은 만 12개월에서 15개월 아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10개에서 30개 미만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장애와 비슷하게 말이 느린 원인으로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1.5에서 2%가량의 아이들이 경험하는 비교적 흔한 발달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 발달의 결함을 보이며 제한적인 관심, 반복적인 행동, 감각의 예민성 등을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언어 발달이 느리기도 하지만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이 만 2세가 지나도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의사 전달을 위한 비언어적 행동,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제스처의 사용, 또 표정의 다양한 사용 등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말을 배우더라도 상황에 관계없이 한두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의 사용, 올림이나 내림 등의 다양한 톤의 사용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유전적 문제, 출생 전후의 신경학적인 이상, 청력의 문제, 언어 자극 자체가 적은 환경 등이 말이 느리고 더딘 아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인지 기능이 정상임에도 다른 원인 없이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불안이 높고 완벽주의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의 일부에서도 언어 표현이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이 느린 아이를 체크해 봐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또 어떤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말이 느린 아이가 있을 때 주변 어른들은 조금 기다려보면 나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흔히 안심되는 말을 하십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말이 잘 트이지 않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말을 잘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 언어 발달의 기준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이 계열이나 나이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언어 정상 발달 기준을 잠시 설명드리면 12개월 가량에는 첫 단어, 주로 명사를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물이나 동물,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서 처음 배우게 되고 엄마나 아빠, 또 빠빵,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8개월가량에는 단어 습득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하루에도 한두 개의 단어를 배우기도 하고 주에는 8개에서 10개 단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보통 이 시기에 50단어 정도를 습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발달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 24개월 정도 된 아이들은 150개에서 300개의 단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단어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물론 아이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한 80개에서 90개 단어 정도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상 발달 단계의 최소 기준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만 2세경에는 50단어 이상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만 3세경에는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단어를 할 수 있어야 정상 발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만 2세까지 한 단어의 말도 하지 못하거나 만 3세까지 두 단어의 간단한 어구를 말하지 못할 때는 명백한 지연이 있는 경우이며 생물학적 나이에 비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임신, 출산 과정에서 문제를 경험하였던 아동이라면 유전질환, 청력 이상, 뇌신경 문제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숙아로 출생한 아동은 뇌출혈 등의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뇌의 MRI를 시행하여 이를 평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어 발달 지연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기능 및 생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발달 검사, 그래서 예를 들어 베일리, 덴버 발달 검사, 교육 진단 검사, 바인랜드 적응 기능 검사, 사회 성숙도 검사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또 언어에 대한 기능 검사, 그래서 어휘력에 대한 평가, 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 조음 기능 평가,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증상에 대한 검사, 예를 들어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 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줄, 또 자폐증 진단 검사 면담지 등이 필요합니다. 검사 도구는 병원이나 센터마다 다를 수 있지만 흔한 문제들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하여 세 가지 분야의 검사를 모두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언제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언어 발달에 좋을까요? 언어 발달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언어가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언어가 구성되는 순서, 방법, 구조를 배우는 구문로는 주로 출생부터 만 6세까지, 의미와 내용을 배우는 의미로는 만 15세에서 17세까지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리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인지한 시점부터 꾸준히 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의 발달 과업과 나이에 따라서 접근 방법도 조금씩 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생물학적 나이는 더 높더라도 발달 수준이 낮다면 발달 수준에 맞는 접근이 도움이 됩니다. 만 12개월에서 24개월에 말이 느린 아이를 발견하셨다면 무엇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이 시기의 언어 발달 수준은 이제 다양한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발달 과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님과 애착을 느끼는 것일 겁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집중력도 짧고 아직 부모님과의 분리 상황을 견디기 힘든 나이입니다. 따라서 언어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부모와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우선입니다. 아이가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이 약하다면 이 부분부터 도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장난감을 주기 전에 부모를 쳐다보게 하는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 장난감을 제공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탐색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보는 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부드럽게 고개를 들어서 눈을 맞추게 하고 그 뒤에 제공을 합니다. 이때 아이가 약간 떼를 쓰더라도 달래기 위해서 너무 빨리 제공하기보다는 부모를 쳐다보면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주세요, 하이파이브, 만세, 아니 아니와 같은 간단한 제스처도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가르쳐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아이와 1대1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아이가 노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장난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놀이 시간을 가집니다. 재미있는 물건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고 소리를 내보고 움직여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순간순간 물건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건 물이야, 물. 우리 한번 흔들어 볼까? 물에서 찰랑찰랑 소리가 나요. 우리 물 한번 이렇게 만져볼까? 시원해. 이렇게 약간 과장되고 재미있다는 표현으로 아이와 소통하며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재미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재미있어 하거나 비슷한 발음을 따라하는 행동이 있으면 그런 행동을 더 이끌어낼 수 있게 칭찬해 줍니다. 가능하면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해봅니다.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아이들은 점차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활동하려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점차 독립적이지만 낯설고 두려운 상황이 되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언어적으로는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언어를 명료하게 사용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또 말을 배웠더라도 낯선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를 헷갈리는 것처럼요. 이때 역시 기본은 놀이입니다.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전에 경험했던 상황을 되풀이하기도 하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놀이 그 자체를 즐겁게 여기면서 아이의 말을 따라해 주거나 반응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말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는데
부모가 말을 따라해 주는 것은 확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말을 할 때 아직 명료한 발음이 아니더라도 사물이나 상황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면 이를 강하게 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는 구강구조 변화가 있는 시기이고 혀와 구강의 협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아이의 말을 확인해 주실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부스러기를 뿌대기 이렇게 발음한다면 아, 부스러기 말이지 이렇게 부드럽게 반영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언어 치료실에도 다닐 수 있고 언어 자극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언어 치료실에 다니기 시작하였다고 해서 언어 자극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학원에 가서 배운 것들을 집에서 숙제하면서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언어 치료실에서 배운 것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그 방법들을 사용하여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36개월 이상, 만 6세 사이의 아이들이라면 세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부모 외에도 선생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발달 과업으로 보았을 때는 주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기이고 관계의 확장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언어 발달에서는 짧은 스토리를 기억하고 이야기하거나 상징적인 놀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놀이는 마치 엄마 아빠 놀이, 시장 놀이, 어떤 직업을 하는 직업 놀이 등의 양상들이 많습니다. 또한 상황과 관계가 변할 때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인 활용을 배우는 단계에 돌입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고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미리 짐작해서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보다는 아이에게 먼저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표현을 시작하면 그 수준에 맞추어 반영해주기. 예를 들어 원숭이 인형을 들고 얘가 끼끼야 이렇게 말하면 아 그렇구나 얘가 끼끼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확장해서 설명하기. 이 차는 나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경찰차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생동감 있게 반응해 주기. 경찰차가 삐용 삐용 하고 달려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을 재미있게 배우게 합니다. 또한 상황에 맞춰서 인사하는 걸 배우는데요. 친구에게는 안녕, 빠이빠이, 선생님께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걸 연습하고요. 요구하거나 거절하는 것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시에 따르거나 한 명씩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해보기, 또 두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짧은 억구의 대화를 3-4번 주고받는 상황을 부모와 집에서 미리 연습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대화 중엔 상대와 눈을 맞추고 제스처를 사용해서 의도를 전달하는 것도 같이 연습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인지 발달을 돕는 인지치료, 사회적 상호작용 발달을 돕는 사회성 그룹치료 등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생애 초기 아이들에게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마법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통해서 물건을 나타나게 하거나 없애기도 하고 멀리 있는 물건을 가까이 오게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의미가 없는 소리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웃어주기에 아이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 복잡한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꼬마 마법사들이 마법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관객이자 조력자입니다. 관객이 너무 관심이 없으면 마법을 쓸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마법을 다 안다고 미리 앞서가 버리면 마법을 쓰는 재미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마법사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마법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마법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박수치고 환호해 줄 때 꼬마 마법사들은 자신있게 말이라는 마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